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루카입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겨울방학에 있었던 한국 방문 경험과 그 이후 제 삶에 찾아온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로 저는 어릴 때부터 우수한 교육을 받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배웠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교육은 특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치며 많은 것이 일본식으로 바뀌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당연하게 실려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문화 수업에서는 한국의 음식, 전통 문화, 생활 방식조차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김치는 원래 일본 츠케모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한국의 라면, 문화 역시 일본에서 전래되었다는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들으며 한국을 일본의 그림자 같은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POP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엔터테인먼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우리 학교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방문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평소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도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일본과 비슷한 나라를 방문한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선생님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아 문화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저는 곧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의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최신 K-POP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자기 개성을 뽐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거리에서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끼리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거리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익숙한 반면 한국에서는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서울의 역사박물관과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 점령했고 수많은 억압과 착취가 있었다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식민 지배라고 하면 단순히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키면서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워온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운 근대화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수많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탄압당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철저히 탄압하고
억누르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은 노예처럼 취급당했고 고문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은 역사의 어두운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일본의 역사 교육이 편향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정 중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교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 음식, 애니메이션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솔직히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나라지.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받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다뤄.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비슷한 나라로 묘사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조선시대의 문화적 성취, 그리고 다양한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발전해온 전통 발효식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역사 수업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박물관의 자료들과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수업 시간에 용기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일본의 식민 지배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책들 중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일본 학자들의 책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될수록 제가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받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 등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많은 일들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적 성취도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거짓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위의 세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잘못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나라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 신문에 제 경험을 글로 써서 투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역사적 사실과 일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제 글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몇몇 학생들은 저를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친구들이 저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주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친구들만 모였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역사책도 함께 읽으며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학교 내에서 작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몇몇 열린 마음을 가진 교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 선생님 중 한 분은 저희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보이시며 때로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분의 말씀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진로에 대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역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어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과 마주할 때에만 진정한 한일 우호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느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